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증시가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지수는 뜨겁습니다만 예.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25년도 이 업계에 있었는데요. 예. 신고가가 계속 경신이 되는데 예. 이렇게 차분한 건 처음 봅니다. 왜 그렇죠? 일단 뭐 미국이 더 뜨겁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미국으로 넘어간 돈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정책 변화가 없었으면 예.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고사됐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다행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지수가 아마 여기보다 더 올라야 예. 뜨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그 말씀 좀 이따 여쭤볼 거지만요. 반도체는 지금 화랑인 건가요? 왜 SK하고 삼성전자랑 네. 오릅니다. 어떻게 예.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GPU 1등과 CPU 1등의 일종의 결합이 벌어졌죠. 예. 협력이라고 표현되긴 예.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결합인데요. 예. 이게 또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 기술적 기반을 보면 ARM 기반과 예. X86 기반이 예. 합친 겁니다. 아, 예. 양대 1위가 예. 합치게 된 거고요. 예. 구 서버 시장의 1위와 신 서버 시장의 1위가 합친 겁니다. 예.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예. 경쟁자들이 추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로드컴이라든가 하웨이라든가 이런 쪽이 추격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텔이 수혜를 받은 거다라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GPU 시장에서 갈 길을 잃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뚝뚝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 상승폭이 매우 컸던 게 인텔이에요.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 제가 보기엔 인텔보다는 엔비디아의 수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와 AI 서버는 쉽게 얘기하면 도매예요. 예.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 도매상에서만 돌고 있는 거고요. 예. 아직 소매단으로는 완벽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예. 소매단으로 내려온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예. 것들에서 AI가 막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디바이스 단이라고 표현되는 예. 내가 쓰는 단말기 단에서도 AI가 막 쓰여져야 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 체제에서 제1인자는 누구냐? 예. 인텔입니다. 예. 이번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협력함으로써 예. 엔비디아는 위험 없이 예. 이 윈도우 시장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는 승자는 오히려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완벽한 천하통일을 한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왜 천하통일을 예. 했느냐라고 보면 예. 일반인 소매 쪽으로 엔비디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시장이 넘어갈 예. 거니까. 이 말인즉슨 예. 컴퓨팅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다. 아,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실은 이게 에너지로 환원해서 보면 예. 이건 재앙적인 일이에요. 예. 환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예. MS가 이번에 발표했던 사티아 나텔라가 예. 말했던 것이 자기네 지금 전력 쓰고 있는 게 예. 2기가와트 예.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쓰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를 굳이 AI를 돌려서 검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사실 뭐 동네에서 아기자기하게 살다가 차를 가지고 가면서 멀리 갔고 예. 배를 탔고 나중에 네. 비행기 탑니다. 이 예. 에너지 소비량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리함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예. 대신에 그리고 처음에 옛날에는 비행기 한번 타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비행기가 많아졌다는 예. 얘기죠. 이걸 이쪽으로 환원해서 보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예. 네. 근데 전 세계에서 GPU, CPU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예. 근데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예. 현재까지 딱 3개. 예. 여기에 추가로 창신 메모리라고 중국의 업체들이 맹추격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5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어요. 예. 거기에서 이번 슈퍼컴퓨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AI 컴퓨터에 맞춤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예. 1위 하이닉스, 예. 2위는 그래도 삼성, 예. 3위 마이크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뜨거운 그래요?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좋게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컴퓨터의 용량이 예. 엄청나게 예.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21년도 초호황을 겪고 나서 22년, 23년도에 완전히 쫄쫄 굶었어요.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설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이쪽 메모리 업체 중에서
하드라고 하는 HDD 시장에서 설비 증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낸드 플래시라고 HDD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럼 이것까지 오른다는 건 HBM 빼고 이것까지 오른다는 건 메모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낙관론이시네요. 예, 앞으로도. 예. 아니 낙관론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 사실이. 예. 네. 예. 드디어 그 오랫동안 네. 목말랐던 투자자들의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예. 어떤 그 목마름이 좀 해소되겠군요. 이제. 늑대가 진짜 왔죠.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때가 왔군요. 예, 늑대 왔다고 한 10번은 외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늑대가 진짜 안 왔어요. 왔습니까, 이제? 예, 이제는 예. 어쩔 수 없이 진짜 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모셨을 때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지금 도로 국장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국장에 먼저 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다. 뭐 이 네.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고요. 네. 지금 더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일단 일관성을 좀 보여줘야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한국이 변화하는 거 맞아? 예. 라는 고민을 할 거고 정말 변화한다라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시장인데 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무조건 싼 시장이다 지금은. 그럼요. 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유럽 경기 나쁘다고 하지만 네.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예. 예,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이제 막 도달한 거고 예.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4배나 올랐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텄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모든 정부들이 결심을 했어요. 예. 오히려 한국은 매우 늦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지금 방향성을 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근데 지난 2주 동안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예. 벌어졌는데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 귀에 딱 꼽혔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이겁니다. 50억 10억 그 대주주권 때문에 세수 결손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하시죠. 그러니까는 5천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5천억 정도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는 게 옳으냐. 그 정도를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답변 부분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재부의 고위 관료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재부 분들이 예를 들어 정치하시는 소위 말하는 어공분들에게 가서 이 늘공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동안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박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어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1급 6명인가 7명이 줄사표를 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그 공무원 늘공세계에서 제일 파워가 셌던 조직이 검찰 조직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뚜껑을 따보니까 기재부가 그 다음 순위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기재부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틀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고. 그러나 외국인은 왜 아직도 뭘 봐야지 확신을 하나요? 일단 1차, 2차 상법 개정을 바꾼 거는 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한다 그래 놓고 안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사기를 여러 번 쳤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싼 건 알겠는데 저 시장 가서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까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구체화되면 법이 바뀐 거라 되돌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 보면 이제 확신할 것이다. 외국인도. 이제부터 점차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뭐 그렇게 나쁜 기업들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싶은 의욕들은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 꺼내다 말았는데 가장 어떤 인상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요. 기재부 공무원 그때도 이른바 모피아들은 부동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금융으로 물꼬를 돌리는 걸 마음속으로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기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통령이 그걸 제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1급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만뒀을까 아니면은 어떤 윗라인에서 그만두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만둘 때 저는 굉장히 편하게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분들은 이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네, 예. 모 기자님께서 예. 그러셨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초, 송파, 강남. 부동산. 네, 거기에 있으시다. 부동산에 상당한 자산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항상 감시받아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의 감시를 만약에 부동산으로 넘기면 예. 숨 막혀서 못 사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엄청난 많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같은 경우는 한 주식을 살 때 3천만 원 이상 사면 다 신고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공직자들이 주식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분들 세비를 일부를 한 5% 정도라도 뭐 한국의 뭐 전체 시장을 사는 ETF 이런 거를 ETF로 좀 지급을 하면 그러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어떤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말고 뭘 더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중요한 건 법이죠. 판결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을 못 믿겠는 거예요. 판결이요. 판결이 한국은 70년대, 80년대 이제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산업 역군들에 대한 뭐랄까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판결이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산업자본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시대적인 필요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본이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자본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ROE가 안 나온다. 왜냐하면 투하한 자본에 대한 리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소송 같은 거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소액주주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어. 권리가 너무 침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안 바꿔도 됩니다. 판결만 제대로 하면. 그럼요. 판결만 제대로 했으면 이번처럼 1차 상법, 2차 상법, 3차 상법 개정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최근에 그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자사주 매입 이퀄 소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풍년이 하나 벌어져요.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교환사채라는 거를 어마무시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만 20건이 넘어요. 이건 뭐냐면 자사주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근데 자사주라는 건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회사 돈은 누구 돈입니까? 주주들 돈이에요. 그럼 주주들 돈을 가지고 회사 주식을 산 거는 이거를 없애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은 이 자사주를 왜 샀냐면 내가 경영권이 좀 약한데 백기사로 써야 되겠어 라고 했던 거죠. 이 얘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게 왜 자사주를 산 돈을 가지고 또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실하게 한국의 대주주들이 어떤 모습과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회사야 라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한국은 이 공정성이 무너진 게 제일 큰 문제다. 이 경제 쪽에서 이 공정성을 세우지 못하면 미래가 정말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결, 그러니까 상식에 입각한 판결만 나오면 그때 신뢰가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 중에 사고 싶은 기업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저 나라에서는 한 번도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어. 아직도 의심은 그럼요. 하고 있군요. 말도 안 되는 패소를 했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본물처럼 들어오는 핵심은 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마 본물을 이루고 들어올 겁니다. 사법의 신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사실은 경제 쪽에서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정치 쪽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은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입니다만은 이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모두가 다 대주주 편을 들어주고 예.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서 재판을 걸었어요. 예. 이건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재판을 걸면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긴 적이 없다 보니까 이긴 적이 없죠. 이길 걸 기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법을 1차, 2차, 3차 바꾸는 겁니다. 예. 법을 바꿔야만 역시 여기서도 사법부의 어떤 판단. 예.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냐? 예. 산업 세력들의 동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예. 그러면 자본의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맡겼더니 돈을 못 벌어. 근데 네. 저기다 돈을 맡기면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주주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절대 못 놔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주주들이 뭐 절대적인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 한 표가 한 권리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게 예. 이분들이 50%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예. 여기는. 근데 그렇지 않은데 5% 갖고 있고 10% 갖고 있는데 예. 전횡을 일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 지분 이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회사를 차려갖고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대표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야, 이게 보니까 회사에서 빼먹을 수 있는 구멍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예.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본이 대주주들이나 그 대리인 경영자들이 예. 잘못할 수 있는 걸 감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한국은 이 시스템이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감시를 해줘야 경각심을 가지고 똑바로 시간은 행동하죠. 거의 다 됐는데 감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 시간 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예.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